오케이. 자, 이제 화학의 마지막 4단원, 맨 끝단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저번에 산화환원도 했고, 중화반응도 했고, 중화적정도 했고, 물의 자동이온화도 했고, 등등등 다 했어. 맨 마지막에 어디를 보냐면, 자, 214쪽을 봅니다. 자, 214페이지. 딱 봐도 그림에 뭐 복잡한 식이 없죠? 딱 쉽게 느껴지니? 되게 쉬운 거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니네 중화 반응은 열을 흡수했냐, 열을 방출했냐? 열을 방출했죠. 그럼 열을 방출한다,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줄여서 뭐라 부를까? 발열. 그렇죠.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반응? 발열.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발열 반응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문제. 혹시 그러면 흡열 반응도 있나? 예. 있어.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 이용 기구가 뭐냐? 화폐. 네. 핫팩? 발열이지 멍청아. 그럼 발열이잖아. 넌 여름에 핫팩 써? 오늘 박제될 거 많이 나온다. 또 해줘? 미안. 여친한테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자, 주위의 열을 흡수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장치가 뭐야? 에어컨. 에어컨이 대표적으로 주위의 열을 흡수를 해서 주위의 온도를 떨구는 거잖아. 그러면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열을 발생시켜서 주위의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맞냐? 이거 설명해줘야 돼? 아니지? 자, 문제 볼게요. 자, 먼저 화학 반응의 열 출입 중에서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열을 발생하는 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자, 열을 흡수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흡열 반응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럼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자, 발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나는 온도가 낮아져요. 떨어져야 돼요. 즉 온도라는 건 결국 에너지니까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떨궈야 주위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이해하냐? 반대로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요, 주위의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는 거니까 내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알았니? 그래서 215쪽에 보시면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하고 214쪽에 중간에 보시면 발열 반응의 예가 나오는데, 발열 반응 중에서 니네가 불타고 이런 거 다 알잖아. 우리가 보통 물질을 불태우는 거 연소 반응이라고 부르죠. 그럼 주위가 따뜻해, 그런 거 빼놓고 제일 많이 나오는 발열 반응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중화 반응이죠. 그렇지? 이 정도는 대표적인 열을 발생하는 반응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우리 산화환원, 자 다시 산화환원에서 우리 뭐라 그랬냐면 염산에다가 일반적인 금속 넣으면 막 수소기체 막 발생을 했지. 이것도 사실은 되게 열이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금속 물질에 산성 물질 넣는 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에요. 이렇게 하셔주시면 되겠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15쪽에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흡열 반응의 예라고 해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광합성을 좀 알자. 왜 광합성이 흡열 반응입니까? 야,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열, 온도 하면 안 돼.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광합성 할 때 당연히 송동이 말처럼 비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흡열 반응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그 다음에 중학교 때인가 뭐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을 하면 이것저것 물질로 막 이렇게 분해됐던 실험이 있어. 그게 중3 때 배우나? 열분해? 화학 이거 중2 때 배우나? 기억이 안 나지? 중3 때 배우나? 화합, 분해, 치환 이거. 일단 중3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무튼 그거 할 때 나왔던 건데, 그래서 열분해라고 해서 거기 NaHCO3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탄산, 수소, 나트륨을 뭐 할 거냐면 가열해서 분해한다라고 해가지고 열분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자, 흡열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이 수산화 바륨 뭐 팔수화물하고 질산 암모늄 막 써있잖아. 사실 이거 우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눈에 봐두는데 대신 이 정도는 봐두자.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비커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수산화 바륨을 둔다라고 치자. 우리 수산화 바륨 화학식으로 쓸 수 있잖아. 자, 수산화 바륨 화학식 뭐냐? BA. 그렇지. OH2. 내가 열심히 연습시킨 게 있구나. 자, 여기를 준비를 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뭘 넣을 거냐면 질산 암모늄이라는 걸 넣는데, 그럼 질산 암모늄 화학식 쓸 수 있잖아. 뭐냐? NH4 NO3 맞냐? 자, 질산 암모늄이야. 맞지? 그런데 자, 실험을 할 때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나무떼기 같은 거를 살짝 올려 놓을 건데 여기다가 비거 밑에다가 물 같은 거를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반응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를 해. 주위의 열을 흡수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 바닥에 있는 물이 얼어 안 얼어? 얼어서 여기 있는 나무 바닥이 붙어버리는 거야. 알겠어? 대표적인 흡열 반응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휴대용 손난로, 제설제 이런 거 한 번씩 자 보시고요. 오랜만 아니니까. 자, 216쪽 갑시다. 자, 요거는 중2들 같은 경우는 여기 시험 니네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중2들은 이거 잘 봐도. 오케이? 자,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봐봐. 자, 퀴즈. 자, 내가 물을 준비했어. 여기는 내가 모래를 준비했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물을 준비하고 모래를 준비했다. 자, 똑같이 빛을 쪼일 거야. 어떤 게 더 빨리 데워지냐? 모래. 모래야 물이야? 모래야 물이야? 모래야 물이야? 원매? 모래야 물이야? 원매? 아니 모래 맞는. 모래야 물이야? 와. 모래 맞지 않아요? 모래 맞아요. 너 틀리겠어? 맞구나. 약간 감탄사.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이게 다 틀렸다. 자, 물은 1g이고 모래는 10톤이야. 그러면 이때는 10톤에 이렇게 약간 몇 개 까고 끼즈럼에 니만들을 정해. 자, 무슨 말이냐면 니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물의 양하고 모래의 양을 똑같은 양을 갖고 와놓고 얘를 온도를 높였을 때 어떤 게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까? 라고 니네 나름 해석을 해버린 거야. 맞냐? 그 니네 해석이고 나는 그거에 대한 퀴즈 안 줬기 때문에 니네 다음 다 틀리게 되는 거라고. 좀 재수없죠? 네. 와, 씨, 갑자기 되게 당황스럽네. 현빈이 빠져사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봐봐. 어떤 물질을 똑같은 양을 갖고 와서 온도 변화시키는 정도를 비교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자, 비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떤 물질을 갖고 오는데 물이나 모래도 상관없어. 그러면 자, 봐봐. 내가 물질을 10개를 갖고 왔어. 그럼 어떤 건 1g, 어떤 거는 1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기준을 보통 고등 과정에서 중등도 달라. 자, 중등 과정에서는 물질 1g을 갖고 와. 알았어? 물이 됐건 모래가 됐건 벽돌이 됐건 머리카락이 됐건 사람 몸이 됐건 사람 몸이 됐건 어쨌건 물질 1g을 갖고 온 다음에 얘를 1도, 자, 온도를 1도 상승 혹은 하강시킬 거예요. 편의상에서 상승이라고 치자. 원래 변화가 맞는 거지. 그때 내가 그러면 열을 가할 거 아니냐? 맞냐? 그 가한 열의 양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번 물질 1g을 준비해 놓고 온도 1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한 에너지, 가한 열 양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부른다. 내 말 이해되냐? 근데 단위는 되게 중요해.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1g 물질을 1도
높일 때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시봅시다. 똑바로 보죠. 자, 다시 한번. 자, 1g의 물질을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할 거야. 얘를 우리가 비열의 단위라고 부를 겁니다. 말 이해됐냐? 그러면 방금 아까 뭐 했냐면 이런 거 있죠. 자, 물 1g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뭐 모래 내가 1톤을 갖고 왔어. 해놓고는 자 똑같이 열을 가해서 얘를 온도를 1도를 높여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모래가 훨씬 더 늦게 온도가 올라가겠지. 더 많은 열의 양이 필요하겠지. 질량까지 계산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열 용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열 전체 내가 넣어준 열의 양을 내가 열 용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얘네는 그냥 물질 1g이 아니야. 그게 1g일 수 있고 1톤일 수 있어요. 그 물질,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넣어준 전체 에너지량을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이 열 용량 같은 건 잘 쓸까 안 쓸까? 잘 안 써. 왜냐면 1g당 비열을 계산하게 되면 걔가 봐봐. 자, 어떤 물질이 1g을 갖고 왔어. 온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내가 10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g을 갖고 왔어. 얘를 1도 높일 때 에너지 얼마 필요할까? 100줄이겠지. 그래서 비열만 하면 나머지는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때 내가 전체에 넣어. 자, 봐봐. 그러면 자, 내가 실제 사용한 전체 에너지는 결국에는 비열도 중요하고 온도가 1도 올라가는지 10도 올라가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1g인지 뭐 100g인지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내가 넣어준 전체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열양 전체 에너지 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뭐라 부른다? 열량이라고 부른다. 에너지야 에너지. 내 말 이해됐냐? 그래서 열량은 기호로 우리가 일단은 Q를 쓸 거야. 이제 잘 봐도 2학년 열량 한참 요 8단계 시험 범위잖아. 그래서 열량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먼저 물질의 비열이 필요해. 그리고 질량이 필요해. 선생님 C가 뭔데요? 얘가 비열이야. M이 뭔데? 얘가 질량이야. 그리고 온도를 몇 도 높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필요해. 이거 삼각형 쓴 거 우리가 온도 변화라는 뜻이죠? T는 템처의 약자죠? 발음 별로야. 스펠링 모릅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 변화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았어. 그래서 내가 가해준 열량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줄 거다. 혹은 발생한 전체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 여기는 열량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중2 때 혹은 이번 시험 범위인 사람들은요. 열량 Q는 CMT 아마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겁나 유치하지만 뭐 Q는 시멘트 혹은 Q는 시암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자 외우게 될 거예요. 내 말 이해됐니? 그러면 요걸 왜 하냐? 자, 선생님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g을 갖고 왔다고 칠게요. 자, 편의상 물의 비열을 내가 1이라고 하자. 단위 안 쓸게. 내가 얘를 온도를 몇 도 높여줄 거냐면 10도를 높여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한테 가열을 하겠죠? 그럼 내가 얼마만큼 가열을 해서 얘를 온도를 높여줄 거야? 그러면 내가 가열한 만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편의상 가스레인지라 쳐보자. 그러면 내가 사용한 가스레인지만큼 뭘 내야 되냐면 가스비를 내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별로 관심은 없지만 나중에 한 달 후에 나오지만 괜히 문득 내가 이걸 이 라면물을 끓일 때 얼만큼 돌을 내는지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넣어준 전체 에너지 양 그게 Q라고. 알았니? 그러면 비열이 얼마야? 1 맞냐?
질량 얼마야? 10g. 온도 얼마야? 10도. 맞아? 됐어? 그러면 얘는 숫자 값은 100이 나올 거고 열량의 단위 막 복잡하잖아. 근데 내가 아까 계속 열량을 다른 말로 에너지라 불렀어. 자, 우리 과학에서 에너지라는 단위가 나와. 무조건 식이 겁나 길어. 그냥 다 줄여서 뭐라 부를까? 에너지의 단위는 다 줄여서 뭐라 부르는데? 줄여서 뭐라 부를까? 줄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불러렵냐? 아니잖아. 실제 줄여서 줄이라고 하냐? 사람 이름이 줄이냐? 사람 이름이 줄이라고? 실제 줄여서 사람 이름이 진짜 줄이야? 그럴 것 같은데. 야, 줄 맞는데? 사람 이름 줄이야. 줄 맞습니다, 했잖아. I'm sorry.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넣어준 양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물의 온도를 높이고 싶은데 한다. 실제 물의 온도만 높아지냐? 아니야. 통의 온도도 높아져. 그러면 실제 내가 물의 양을 물의 온도를 10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00줄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통의 이 온도 높여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새어나가는 에너지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열 효율이 좋은 거를 쓴다. 혹은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단열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쌤 말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열량을 계산하는 기계, 다시 열량을 계산하는 기계 뭐라 부를까? 열량을 계산하는 기계 뭐라 부를까? 열량. 괜찮아 이것도 열량계. 오케이. 어떻게? 어지러워. 열량계에서 멈춰주세요. 알았어.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의 약자인 열량계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열량계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열을 잘 차단하고 하겠죠.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열량계 형태가 뭐가 있냐면 보온병. 그렇잖아. 보온병은 거기 안에 찬물이나 더운 걸 넣으면 외부의 온도에 최대한 덜 반응하죠. 그래서 그 온도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보온병이죠. 그래서 열량계도 그렇게 생긴 건데, 과학에서 쓰는 열량계는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막 밀폐시켜놓고 쓰는 게 일반적인 통열량계라는 게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간이 열량계라는 게 있어. 근데 편의상 간이 열량계든 통열량계든 그냥 문제 나오면 좀 구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계 이름 뭐라고? 열량계라는 게 있어. 자, 종류는 첫 번째 뭐? 간편하게 쓰는 거 간이 열량계. 정확하게 최대한 단열시켜서 쓰는 열량계 뭐라 부른다? 통열량계라고 부르는 거야. 원리는 되게 간단해. 자, 어떻게 되냐면 통이 이렇게 있어. 자, 이 통에 완벽하게 최대한 단열을 시킨다라고 하자. 그림 너무 안 예쁘다. 그 다음, 자, 여기에 물을 넣어놔. 자, 여기에 물을 넣어놔요. 그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거야. 그럼 반응을 일으키면 얘가 만약에 열을 발생한다고 치자. 그럼 열이 발생하면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겠죠. 그럼 물의 비열을 미리 측정해 놓고 물의 질량을 미리 측정해 놓고 물의 온도 변화만 측정해 놓으면 지금 방금 계산한 대로 얘가 발생한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냐? 근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생겼나요? 그러진 않고 얘가 이제 밀폐시켜 놓고 이렇게 온도계 꼽아 놓고 이제 이런 게 하겠지. 근데 이거 사실은 100 정확해 안 정확해? 안 정확해. 왜? 통도 뜨거워질 거니까 얘도 완벽해지지는 않아. 그래서 최대한 완벽에 가깝게끔 만든 걸 통열량계라고 부르고 좀 간편하게 만든 거를 간이열량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았냐? 원리 이해되니? 네. 자, 간이열량계든 통열량계든 이렇게 표현할게. 자, 봐봐. 한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반응시킬 때 나오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데필 거야. 물이 온도가 올라갈 거야. 그때 발생한 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물의 비율도 미리 측정해 놓고, 맞냐? 물의 질량도 미리 측정해 놓고, 온도계를 꼽아 놓고 온도 변화를 측정해 놓고, 걔네들의 곱,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통해서 발생한 열량을 구할 수 있다. Q는 뭐라고? CMT. C는 뭐? 비열. M은 뭐? 질량. T는 온도 변화. 맞냐? 근데 계산했더니 봐봐. 했더니 정상적인 형태라면 얘가 한 100이라는 에너지를 내야 돼. 근데 이 물의 온도를 가지고 했더니 한 80밖에 안 됐어. 그럼 실험이 잘못된 거냐 따로 새 나간 거냐? 대단한 거. 어디로? 옆으로. 통으로 새 나간 거야. 그럼 통이 얼마 해 먹었어? 20. 20에 먹은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발생한 80하고 통에서 20까지 또 합치면 또 전체 열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통 열량계는 뭐 하는 거냐면 그 통의 온도가 다 재는 거야. 알았냐? 간이 열량계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물만 측정하는 거고. 질문. 말 이해되냐? 그래서 216 보세요. 자, 먼저 비열. 자, 어떤 물질의 1g의 온도를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랍니다. 그래서 단위는 줄 퍼 그램 도시라는 게 있고요. 열 용량이라는 거는 질량 관계없어. 그냥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자, 그 다음에 열량의 자 Q는 CNT 별표죠.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 주소 뭐라 부른다고? 열량계. 왼쪽에 있는 게 간단하게 생긴 간이 열량계. 오른쪽 게 뭔가 복잡하죠? 이게 통열량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질문! 오케이. 정리해주세요.